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7급 설명회를 조금 예정된 시간보다 조금 늦었네요. 아까 6시에 그 몰입한 설명회 때문에 어제 오늘 지금 하루에 한 5급, 7급 포함해서 70명 정도 상담을 3일, 4일 동안 계속 지금 예정돼 있거나 하고 있습니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오늘은 차분히 여러분 이제 부족한 내용이 있으면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 한번 보십시오. 제목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제 주로 준비를 한 학생들이 피셋이 이번에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이제 좌절한 학생들도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7급을 하는 학생들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졸업생을 제외하고는 7급 한 다음에 재학생들은 꼭 5급에 이렇게 도전을 한 번 더 하십시오. 5급을 하다가 이번에 이제 7급을 하는 학생이나 아니면 7급을 아예 처음부터 시작했던 학생이라 할지라도 5급과 7급은 이제 지시가 양이다 이런 부분은 결정적 차이는 없어요. 이거 주관식으로 표현하는 훈련인가 아니면 객관식으로 지식을 쌓는 훈련인가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 학생들은 예컨대 3학년이다 이렇게 해서 7급의 성과를 올려낼 겁니다. 내면은 그 성과를 바탕으로 졸업할 때까지는 또 다른 이제 단계 높은 도전을 시도하는 것도 위험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졸업생들은 그렇게 되지 않을 거예요. 되지 않으니까 졸업생들은 또 그만큼 이제 여러분들이 신중해서 7급기를 선택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험 붙으시고 졸업생들은 7급으로 이제 생활을 해야 되겠죠. 7급으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그 5급과 격차다 이런 부분이 이제 현실적으로 발생하면 그거를 7급 여러분 생활하면서 극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고되더라도 학위를 취득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은 그런 부분이 다 만회가 됩니다. 그래서 예컨대 7급으로 가서 여러분들이 20대 중후반이다 이렇게 할지라도 석사를 받고 박사를 받고 이렇게까지가 한 5년에서 6년 이렇게 걸리면은 30대 중후반에 박사학위를 받는다면은 혹여라도 이제 5급과 격차 이런 부분들이 내부에서는 충분히 만회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방향을 잡으시고 지금 이제 원래부터 7급을 하는 학생도 있고 또 많은 학생들이 5급에서 7급으로 전환을 하고 이런 부분이니까 일단은 이번에 이제 피셋이 끝났고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개설한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5급 행정이 7급으로 전환했을 때 과목별로 유불리가 있습니다. 유불리가 있는 부분을 판단하면은 우리가 어떤 부분에 얼마나 준비를 하면은 극복되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분석인데 피셋은 아마 여러분들이 절대 의뢰할 거예요. 피셋이 이게 처음부터 잘한다 이런 것보다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해봐서 알 거예요. 시간은 좀 투자하는 부분이 있고 이미 오랜 세월 일정 부분 미리 투자를 왔기 때문에 7급생보다는 저는 표현을 절대 의뢰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2차 과목인데 경제학은 압도적일 겁니다. 아마 경제학은 여러분들 1순환 거쳤다 이렇게 하면은 경제학은 충분해요. 아마 넘칠 겁니다. 왜 이렇게 이제 확신을 할 수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7급반을 그동안에 운영해 왔었죠. 운영해 왔는데 작년만 안 하고 전에는 했었는데 5급을 하다가 7급으로 전환한 학생들이 한 30명이 들어오면은 합격률이 한 34% 정도 돼요. 근데 그 학생들이 과목이 다를 때입니다. 과목이 다를 때인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합격하는가 보면은 국어, 영어, 국사는 무조건 7급을 준비하던 학생보다 못 봅니다. 국어, 영어, 국사는. 그 국어는 그래도 언어 논리를 피셋에서 했기 때문에 한 70점 이렇게 75점 찍은 게 또 맞으면은 사지선다니까 찍는 확률이 더 높죠. 그럼 80점까지 올라가는 학생은 조금 드물게 있고 대부분 한 75점 선에서는 이렇게 선박합니다. 선박하고 영어를 한 70점 이 정도 맞아요. 영어를. 그 국사는 가지각색인데 그래도 준비를 하니까 국사가 한 70점, 75점 이렇게 맞습니다. 그 세 과목이 조금 잘 본 학생들이 평균이 한 75점 이렇게 되고 조금 못 보면은 그 중간에 70점하고 70.5점 중간에 걸려 있고 그 다음 어디서 점수를 따서 시험이 되는가 하면 경제학을 거의 100점. 틀리면 한 문제. 요 정도 틀리고 행정법 100점 아니면 한 문제. 그 다음에 헌법은 100점이다 이런 부분이 조금 곤란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95점, 90점. 이렇게 하고
행정학을 의외로 준비하지 않으면 고전을 했습니다. 그럼 행정학이 한 85점, 때로는 90점 이렇게 하면은 그 전공 4과목이 90점에서 95점 사이에 이렇게 걸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얻은 점수를 가지고 이걸 만회를 합니다. 만회를 해서 초고득점으로 합격하기는 힘들어요. 국어, 영어, 국사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합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이 이렇게 한 중위권 정도로 합격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물며 이제 과목이 똑같아졌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같이 볼 때 경제학이 어떻게 유리하게 작용했는가 하면은 7급만 준비하던 학생들이 손도 못 대는 문제들이 또는 어렵게 손대는 부분에 한 4문제 정도 나와요. 근데 그걸 우리 이제 5급 학생들은 10분 만에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7급을 7과목을 한꺼번에 보니까 시간을 단축하는 부분도 대단히 중요했어요. 근데 경제학을 7급만 준비하는 학생들은 한 25분, 뭐 30분 이렇게 걸치는데 그리고 점수는 낮고 근데 우리 학생들은 10분에 풀고 거의 만점을 받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또 시간을 어느 부분에 세이브했는가 하면 행정법 이걸 또 빨리 풀고 이렇게 해서 어려운 과목을 빨리 풀어치우고 그 다음에 점수를 높게 받으니까 뭐 영어다 국사다 국어 이 약한 과목의 시간을 이제 많이 투자하는 겁니다. 그 현상이 이번에도 똑같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경장은 경험으로 볼 때는 5급으로 따지면은 1순환 수준을 했다 이렇게 하면은 무조건 거의 만점에 가깝습니다. 되게 어려운 문제, 난이도 높은 문제. 모든 객관식 난이도는 4문제 내지 6문제는 어렵게 냅니다. 근데 이게 25문제로 늘어난다 이렇게 하면 어려운 문제 수가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경제학은 우리 5급 학생들이 절대 유리하고 행정법 유리해요. 왜 그런가 하면 깊이 들어가는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그 나머지 자질구레한 판례들을 암기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법리를 익혀뒀기 때문에 이걸 숙지하는데도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헌법은 대등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대등하다 이렇게 보고 물론 이제 우리가 60점을 넘기 위해서 뭐 공부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90점 이상을 맞기 위해 공부하는 부분은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은 지체가 양이다 이런 부분을 채우는 과정에서는 크게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보이죠. 행정학은 불리합니다. 이거는 5급 과목하고 7급 과목하고 괴리가 제일 큰 과목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과정에서도 첫 과목이 행정학입니다. 근데 7급을 순수하게 하거나 5급을 순수하게 하면은 제일 이제 처음 시작하는 과목이 경제학이죠. 근데 지금 전환은 다 이렇게 따지면은 행정학이 지금은 제일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첫 과목이고 국립외교원입니다. 역시 비세철도 유리하고 국제법, 국제정책 유리하지 않겠어요? 이것도 유리합니다. 어려운 부분을 깊이 했으니까. 이번에 혹시 7급을 본 학생들은 국제법 때문에 고전을 했죠. 근데 5급의 시각으로 보면은 국제법이 그다지 이게 그 정도로 한 반 타작할 정도다. 이런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은 깊이 있는 부분을 했고 지역적인 부분이 남아있다. 이렇게 하면 이 두 과목도 유리하고 외국어는 개별적으로 학생 개개인이 얼마나 준비됐는가. 이걸로 판단해야 됩니다. 근데 어느 정도 그래도 5급의 기준점을 넘자면은 공부로 되어 있으니까 객관식 훈련을 어느 정도 하면은 이 부분도 유리하다 이렇게 보면은 원래까지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원래까지는 5급을 하다가 7급으로 전환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갈수록 많아질 겁니다. 갈수록 많아질 것인데 아마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은 루트가 7급은 무조건 5급을 병행하는 학생들이 거의 다 차지하리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과목에 대한 변경이다 이런 부분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어서 특별히 이제 설명은 이 부분은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 다음 선발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5급은 줄이고 7급은 늘리고 16.2% 증가했고 10.8% 증가했다. 이건 대단히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10배수를 뽑죠. 10배수를. 1차에 10배수를 뽑으니까 피셋 통과할 확률이 대단히 높아지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숫자로 볼 때는 이렇게 따지면 이 숫자가 굉장히 커 보이진 않지만은 대단한 겁니다. 이거 하나 하면은 16.2% 증가했다 이런 얘기는 여기에 곱하기 10 이렇게 되니까 선발 인원은 대단히 늘어난 거죠. 이거 따지면은 215명에서 185명 이렇게 하면은 30명이네요. 그렇죠? 30명 늘었으면 10배수 선발하면은 300명 더 선발하는 겁니다. 대단한 이제 증가예요. 외모 형사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줄었고. 그 다음 향후 예상입니다. 저는 과목별 난이도는 무조건 올라간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도 명색이 객관식으로는 최고 시험이다. 이렇게 보면은 대단히 어렵게 낼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과목별로 난이도 올라가고 수험기간은 반대로 엄청나게 이렇게 단축되는 효과가 발생할 겁니다. 난이도는 굳이 따지면은 객관식 시험 중에 제일 어려운 시험이 국회직 8급 시험이에요.
그 정도는 무조건 올라갈 겁니다. 그 정도는 무조건 올라간다. 그래서 출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이 학생들이 1, 2차 분리된 시험이다. 그러니까 약간은 고시어 성격을 띄었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 다음에 1차 피세 시험은 오지선다죠. 지금 공지된 부분이 그렇죠. 오지선다죠. 그러면은 전공은 지금 오지선다로 공지가 됐습니까? 출제 형태가. 공지가 아직 안 됐죠. 아직 안 됐지만은 아마 그 밸런스를 맞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오지선다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무조건 어려워져요. 지문이 하나 늘어나면은 그냥 숫자상으로 단순히 비교하면은 25% 어려워졌고, 그 다음 문제가 그동안의 20문제에서 늘릴 가능성이 높죠. 늘리게 되면은 또 어려워지고, 그럼 무조건 난이도는 전체로 올라가고 그 안에서도 어려워지고 이렇게 될 겁니다. 깊이 있게 해야 되는 부분이. 수험기간 단축 가능성인데 이것도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동안에 왜 어떤 부분 때문에 7급 합격 연령이,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이걸 먼저 볼까요? 7급 합격 연령이 만 28세, 29세 이렇게 됩니다. 5급은 합격 연령이 26살이고 7급은 28에서 30이에요. 우리 나이로 30이 질비합니다. 이렇게 했었어요. 이렇게. 근데 이상합니다. 7급이 객관식인데 저렇게 오래 걸립니다. 저렇게. 왜 오래 걸리는가 하면은 이 부분이었어요. 이 부분. 국영사, 국어, 영어, 국사. 이런 부분이 한 50% 이상은 오래 걸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국사 문제 이상하게 내고, 국어 이렇게 하더라도 뭐 맞춤법 뭐 이런 거 따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끝이 없어요. 그 다음에 영어 이런 부분도 잘 오르지 않고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 계속 노력을 기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강의 측면입니다. 학원 측면이기도 하고 강의 측면인데, 제가 그래도 노량진에서, 뭐 그래도가 아니네요. 일액을 말씀드리면 노량진에서 7급을 한 10년 정도 강의를 했었어요. 제가 맡은 과목은 헌법인데, 행정법 선생님들이나 아니면은 행정학이나 국사나 이 강의들은 7급하고 9급을 겸하는 과목들입니다. 그 과목들은 강의하는 선생님들이 포커스를 어디에 두는가 하면은 9급에 둡니다. 9급에. 7급은 인원이 많지 않고 9급은 많이 있으니까 강의 포커스를 9급에 둬요. 왜 9급에 둘 수밖에 없는가 하면은 7급까지 끌어올리면 학생이 이탈해버립니다. 그 선생님이 어렵게 한다. 이렇게 소문나면은 본인은 이제 시장성이 축소되니까 강의 수준을 그냥 9급으로 맞춰버립니다. 9급으로 맞추니까 시험에 7급의 승패를 가리는 한 4문제에서 5문제가 이게 비어있는 것이에요. 강의를 통해 비어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안 올려요. 안 올리는 겁니다. 그럼 이 올리는 측면을 누가 이제 감당해야 되는가 하면 학생이 감당하는 겁니다. 학생이 감당하니까 학생은 노력으로 그 난이도 높은 문제를 맞힐 수 있는 학생들이 숫자는 많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열심히 했는데 원래 떨어지고, 열심히 했는데 내년에 떨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3년, 4년, 5년 이렇게 걸리니까 나이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 난이도 높은 문제에 대해서는 학원에서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본인이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만만치 않아요. 그 어떤 데는 잘 찍어서 뭐 행정학이 높게 나왔는데 경작이 망하고 또 반대의 경우가 발생하고 이렇게 되니까 수험기간이 길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수험기간이 5급보다 길어진다 이 부분은 말이 안 돼요. 근데 그 주요 과목이 요 3과목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강의 한계 부분이다. 이런 부분이 이제 실제로 노량진 강의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분들을 어떻게 평가하자 이런 부분이 아니고 충분히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강의를 했다. 이런 이제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피셋은 현재까지로 볼 때는 민간 경력 채용 시험 수준 내지는 이것보다 약간 웃돌 수준. 근데 7급보다는 훨씬. 우리가 7급을 쉽게 푸는 문제가 7급이 아니라 5급에 쉽게 푸는 문제가 7급의 주류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전공은 경작 외에는 전부 다 단기 완성이 가능하죠. 그래서 향후 합격 연령입니다. 이거는 내 말대로 될 거예요. 이거는 내 말대로 될 겁니다. 24살. 아니면은 수험기간이 조금 열심히 하면은 이게 공부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피셋이다 얼마나 하겠습니까? 이게 국영사 공부량이 전공을 앞답니다. 이제 7급 가르칠 때는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국영사는 계속 해요, 계속. 근데 헌법을 계속 하는 학생이 있습니까? 행정법을 계속 하는 학생도 없어요.
국영사는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계속 해야 되는 과목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법이다 이런 부분을 한번 올려놓으면은 사라지더라도 금방 회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5급 하면서 뭐 헌법을 내내 합니까? 초반에 좀 하다가 시험 직전에 후닥닥 하면은 회복되듯이 지금 남아있는 전공 과목이 다 그런 성격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이 연령보다 이거는 시작하는 연령을 예컨대 뭐 22, 23 이렇게 잡았을 때고 시작하는 연령이 다운이 되면은 이거는 무조건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7급의 수험기간이 한 3년, 4년 이렇게 잡았다면은 이제는 1년, 2년 이렇게 될 겁니다. 5급으로 치면은 오픈북이에요, 오픈북. 객관식의 특성 오픈북인 겁니다. 주관식은 이해하고, 정리하고, 암기하고, 써내야 되는데 이 과정이 다 생략되는 거예요. 이해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를 해서 굳이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예컨대 뭐 암기하는 건 숫자 몇 개 암기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이해하고 있으면은 책을 펼쳐주는 겁니다. 그 책 안에서 내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하면 되니까 시간이 훨씬 더 단축되는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특성을 잘 알고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목표 수험 기간은 이 정도 하면 돼요. 이 정도 하면. 이 정도 하면. 과목이 뭐 별 게 없는데.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 난이도 예상입니다. 난이도 예상인데 7급 준비생 8,000명 정도 그 정도 볼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7급 준비생이 많다고 이렇게 생각하죠. 그 7급 준비생 안에는 9급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7급만 순수하게 준비한다 이 학생을 가리면은 저 숫자를 크게 웃돌지 않을 겁니다. 내 말이 맞을 거예요, 이것도. 지금은 7급을 한 3만 명 정도 이렇게 출원을 하죠. 그리고 그 중에 순수하게 7급을 하겠다 이런 학생 숫자가 많잖아요. 9급하고 7급을 겸하는 학생이 대부분이고 이제는 7급과 9급을 겸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되니까 학생들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을 해야 되면은 나는 오로지 7급만 하겠다 이런 학생 아니면은 5급과 7급을 병행하겠다 이런 학생 이렇게 두 부류로 이제는 확연히 올해 지나고 내년 지나고 이렇게 하면 확연히 더 구분이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또 5급 하는 학생들이 또 보겠죠. 이번에 5급 시험에 7급 학생들이 봤듯이 7급 시험에 5급 학생들이 교류를 하면서 본다 이 부분 당연히 발생하는 겁니다. 당연히 발생하면은 이 정도 한 4,000명 이렇게 본다 하면은 저보다는 조금 적을 가능성이 있죠. 전체적으로 보면 한 12,000명 정도 실제로 시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봐요. 출원은 많더라도 꼭 그렇지 실제 응시하는 인원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 10배수 선발한다 이렇게 하면은 일반 행정 2,150명 될 수 있지 않겠어요? 되게 쉬울 것 같은데 2,000명을 넘게 봅니다. 예무형사 400명 넘게 봅니다. 될 것 같은데요. 일반 행정 한 5대1 정도, 예무형사 5대1 정도. 출제 수준은 민간 경력 채용 수준을 기본으로 하고 조금 어려지거나 아니면 시험 문제가 있거나 이렇게 주간 민경채를 기준으로 하고 어려운 문제 몇 프로, 시험 문제 몇 프로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따지면은 1차, 2차 이렇게 따져보겠습니다. 과연 이 목표가 이제 되는가 이렇게 보면은 1차 피해서 하루에 뭐 몇 시간 하겠습니까? 지금부터 예컨대 피셋이 좀 약하다 이렇게 하면 시험 볼 때까지 3월부터 하니까 3월, 4월 이렇게 끊으면은 일일 한 3시간. 그 다음에 시험 1개월 전에는 피셋 올인. 이렇게 하면 충분할 거예요. 그 다음에 전공 들어가고. 2차 보겠습니다. 2차 일일 한 8시간, 10시간 넘고 하고. 8시간. 근데 6월 달에 들어오면은 피셋 올인하면서 혹시 치약 과목이 있으면 조금 더. 근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객관식이니까. 그리고 7월, 8월 두 달 동안 전공 하루에 12시간, 14시간 이렇게 하면은 객관식이나 충분해요. 충분합니다. 과목별 공부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과목별 공부량. 헌법을 예컨대 5급을 준비한 학생입니다. 지금 열흘 동안 풀면 어떻습니까? 열흘 동안 내가 헌법만 하겠다. 너무 많지 않아요? 너무 넘칠 것 같은데? 지금 시험 직전엔 그래도 핵지총 이렇게 하면 7급 충분히 감당이 될 겁니다. 그걸 며칠 동안 봤습니까? 하루에 뭐 몇 시간에 이렇게 봤을 거예요. 이걸 문제를 풀면서 열흘 동안 본다. 그렇게 해서 기출문제 풀이 포함해서 기출문제집을 저희들이 마련했는데 이렇게 학생들한테 드릴 겁니다. 이렇게. 각종 시험의 기출문제 10년치입니다. 이렇게밖에 안 돼요.
국내 모든 시험은 기출문제. 우리 관련 시험. 다 했는데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이거 푸는데 얼마나 걸리겠어요, 여러분들? 열흘이면 안 되겠어요? 충분한 겁니다. 충분해요. 그렇게 해서 헌법은 넉넉 이렇게 잡아도 한 36일이면 할 게 없습니다. 아마 절반 정도 될 거예요. 한 20일? 행정법 47일? 충분하죠, 이거. 그 다음 행정학을 더 많이 잡았어요. 50일. 경제학은 학생에 따라서는 하지 않아도 되는 학생도 많을 거예요. 안 해도 되는 학생. 기출문제 보니까 경제학도 있죠. 다 있으니까. 요거 풀면은 아마 1순환 정도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바짝 잡고 보면은 하루에 풀 수도 있습니다. 별거 없네. 이걸 강의를 들어야 되냐. 이런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준에 대해서 아주 안심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될 겁니다.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하면은 제가 이걸 아주 맥스로 잡았어요. 최대한. 중간에 컨디션이 나쁘다. 어떤 날은 공부하기 싫다. 이런 부분을 다 고려하더라도 총 176일, 시험까지 남은 6개월, 180일. 아마 넉넉할 겁니다. 넉넉해요. 이거는 그러면은 초보를 기준으로 해보겠습니다. 초보를 기준으로. 제가 가르치는 과목이 헌법이니까 초보를 기준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피셋을 하루에 한 2시간 하고 나머지 10시간 헌법을 한다. 이렇게 하면은 강의 제공하면은 기본 강의 듣는데 열흘이면 넘쳐요. 넘칩니다. 그 다음에 강의 들었으니까 8일 동안, 5일 동안. 그러니까 헌법을 처음 하는 학생을 기준으로 이 정도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시간상으로는 충분하고 넘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마 이제는 7급 시험이 그동안에 제가 가르쳐 보니까 이제 시험제도 이렇게 바뀌기 전에 이제 제가 가르친 경험인데 1년 내에 되는 학생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고 그 다음 2년, 3년 이렇게 걸리는 경우가 보통 있었는데 제가 노량진에서 학원을 운영한 적이 있어요. 7급 학원을. 학원이 그때는 지금은 이제 공단기가 노량진을 석권하고 있는데 그때는 제가 운영할 때는 어디가 석권했는가 하면은 웅진 패스원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웅진 패스원이라고 있는데 그 중에 그 학원이 모든 과정을 다 1등 했는데 유일하게 이제 7급은 우리한테 뺏겼어요. 우리가 합격생을 가장 많이 내고 학생 수도 가장 많았었는데 그때까지 기준이 7급이 한 2, 3년, 3, 4년 걸린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객관식으로 분석해 보니까 그렇게 걸리지 않아요. 걸리지 않아가지고 가르쳐 보니까 역시 학생들이 기대대로 제대로 한 학생들은 1년이면 되고 그 다음 미스가 나오면 2년 정도 하면 공부량이 차는 것인데 그 중에 중요한 시간을 소요하게 만드는 게 부경사였어요. 그게 빠져버렸으니까 이제는 그때도 한 빨리 되는 학생이 8개월 만에 되는 학생들이 있고 조금 열심히 한다 이런 학생들이 1년 만에 되는데 이제는 전설처럼 4달 했더니 됐다. 6개월 만에 됐다. 이런 학생들이 우죽순으로 나올 겁니다. 내 말대로 될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러니까 처음 하는 학생이든 아니면 경험이 있든 이 정도 분량 이상은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 7급을 신림동에서 해야 되는 7가지 이유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7급은 이제 고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왜 그런가 고시 인원이 많이 진입되니까. 질적으로 높아졌다 이렇게 봐야 되고 2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이 응시할 겁니다. 1차 안 되는 학생들은 보험을 하나 이렇게 안전판을 마련해야 되니까 응시할 거고 또 공백을 좀 막아보자 이런 차원을 응시할 거고 1차가 되고 2차를 본 학생들은 별도로 준비할 게 없으니까 시험을 볼 것이고 거의 다 응시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 이유로 난이도 무조건 올라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무조건 올라가요. 기존은 7급 수준으로 준비하는 이 얘기는 주요 과목은 중복되는 과목은 9급 수준으로 준비한다 이 얘기는 똑같습니다. 헌법이나 경제학은 7급 과목에 유일하게 있으니까 독자적으로 있으니까 이건 높이 하겠지만은 행정학, 행정법 이런 부분은 9급 수준으로 준비하니까 대차기가 두 과목은 어려움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수준을 높이자 이런 얘기입니다. 수준을 높이자. 수준을 높여야 이제는 7급 다 합격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신림동은 고시 준비에 특화되어 있죠. 근데 우리 학원에서 이제 학원 생활하는 학생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생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학원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은 바깥하고 기준이 조금 다른 측면에 있어요. 처음부터 확 시킵니다. 제 머릿속에는 어떤 마인드가 들어있는가 하면은 내 공부하는 그 기준은 학생들이 해야 되는 기준은 사법시험입니다. 사법시험 기준이에요.
우리 학생들은 그 공부 강도가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들어와서 그렇게 해버리니까요. 그렇게 시키니까 그러려니 이렇게 합니다. 그러려니 이렇게 공부하니까 5급이 합격생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근데 그걸 기준으로 7급으로 그대로 전환시킨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많이 될 거예요. 우리 신림농은 고시 준비에 특화되어 있고 시스템이 정밀해요. 정밀하고 강하고. 아마 여러분들이 노량진이나 다른 데서 7급을 준비한다면은 학원을 못 고를 겁니다. 7급을 위한 학원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수준으로 예컨대 그런 학원을 찾아가면 만족도가 되게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튀어나오게 돼요. 관리도 안 되고 들어있는 수준도 여러분하고 차이가 좀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오래 못 견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기 있는 학생도 있죠. 아니면 그걸 경험할 학생, 뭐 그런 학생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경험하고 오는 학생도 있을 겁니다. 무조건 그렇게 됩니다. 우리 자랑을 하겠습니다. 베리타스 왜 와야 되는가? 그래도 5급에 최종 77명 합격생이 나왔으니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7급이다 이렇게 하면은 더 합격생을 내기가 조금 더 수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뭐 3번, 4번 이런 수험생을 위한 인프라 이런 부분이 최고로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 다음 아무나 들이질 않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래도 6개월이다 이렇게 하면 긴 기간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 동일성 이런 부분을 해친다 이렇게 하면은 학생한테 부담을 주니까 들어와 있는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는 면접 후에 우리가 같이 하기에 큰 부담이 없다 이런 학생에 한해서만 받아들이도록 합니다. 저런 기준은 뭐 5급에도 지금 정밀하게 적용하고 있죠. 지금 5급 오늘 또 뭐 상담 많이 했지만은 스파르타반, 그 다음 몰입반 들어오고자 하는 학생들, 그 다음에 종합반에 와서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 제가 한 15%, 20%는 차단합니다. 그런 것은 안에 있는 학생도 보호해야 되니까 함부로 드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 기준은 그렇습니다. 목표는 그냥 들어오면은 뭐 과장한 편입니다. 입시를 곧 합격이다 이런 부분인데 그런 의지로 하자 이런 표현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원 대상인데 지원 대상에서는 특별히 의미는 두지 마십시오. 특별히 의미는 두지 마시고 이 기간은 지나가 버렸고 혹시라도 2번 때문에 7급 준비 6개월 이상이 안 됐는데 들어가서 따라갈 수 있나요? 이런 부분인데 따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시험이 지금 6개월 남았는데 난 7급이 처음이에요.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지 않고 내년을 미룬다. 이거 맞지 않습니다.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면은 거기에 맞게 기초적인 부분을 강의를 제공하면은 그걸 가지고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따라가면. 기간은 충분하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피색 결과가 불안하거나 아니면 7급 준비를 처음 하거나 7급 준비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 이렇게 하면 들어오면은 나름 이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3기 이때는 피색 캠프하면 실천 모의고사 돌리고, 그 다음 4기, 5기 이렇게 하면 4기 때는 2차 전공 파이널 강의 모의고사 진행하고, 그 다음 최종적으로 전범 모의고사를 계속 볼 겁니다. 우리 학원은 특징이 시험을 많이 봐서 실력을 높이자 이런 부분이에요. 그게 이제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수강생 혜택입니다. 불합격하면 수강료 전액 환불해드리는데 요강에 환불의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이 느슨합니다. 그 다음 2번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 강의 뭐 당연합니다. 당연하고 4번. 그 다음에 장학금 지급하고, 그 다음에 스터디를 구성을 해드립니다. 참여 희망자 이렇게 해서 되도록이면 스터디를 하세요. 스터디를. 예컨대 뭐 이런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기출문제 이거 혼자 풀면 이게 답답하고 지루할 거예요. 이게 몰라서 지루한 부분이 아니고 풀기가 지루할 겁니다. 모여서 풀면은 금방 시간이 가니까 이런 기출문제집을 내드리면은 범위를 정하고 그 다음 진도를 맞춰서 스터디를 좀 진행하십시오. 그 다음 외무영사직과 외국어 부분은 저희들이 강의를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스터디를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룸이다, 시간이다 이런 부분 배려를 해드립니다. 직영 원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피색 전공 모의고사를 또 7급이 시행을 할 겁니다. 이런 부분을 다 무료로 지원해서 5급의 커리 그대로 이렇게 옮겨가겠습니다. 상시 상담하시면 되고, 그 다음 특강 개설하면은 대부분 무료이고, 그 다음 아까 봤던 저런 기출문제집을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전체 이렇게 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분 과정은 이제 여러분 팜플렛에 있으니까요. 우리가 본 부분은, 이 부분은 지났으니까 의미는 두지 마시고 이 부분부터 시작한다. 그 제일 중요한 시기가 실전 모의고사 플러스 캠프.
그 1차 시험 붙고 2차 마치고 그 다음 2차 시험 치고 그 이후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2차 시험 이후에 어떡하냐. 2차 시험 이후에 재학생 학교로 돌아가십시오. 학교로 돌아가시고 시험 붙으면은 이렇게 재도전하는 부분. 학교로 돌아가든 아니면은 학원에 남아 있으면은 그때는 다시 스파르타 받으러 와서 1, 2차 집중 학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피사 캠프로 들어가고 시험 보고 그 다음 2차 보고 발표를 기다리고 아니면은 7급만 하겠다 이렇게 하면 7급 공부 계속 하십시오. 지방직 뭐 이런 부분도 지원하시고 시학과 공부하시고 그 다음 1, 2월에 7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시간이 널널 할 겁니다. 한량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헌법이다 올리는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올려놓으면은 내려오지도 않고 또 올릴 만한 부분이 없고 행정법 올리면 내려올 부분 없고 또 올릴 부분 없고 행정학이 자질구레하니까 암기상을 많이 늘려야 되고 그것도 마냥 늘릴 수는 없고 경제학 이해가 좀 필요하니까 그것만 좀 집중적으로 잡으면은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아무리 계산해도 이게 1년 코스가 안 되는 겁니다. 공부량이 1년이 안 돼요. 그래서 좀 느슨하게 이렇게 하시다가 7급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은 합격하시고 이렇게 해서 라인을 2개로 여러분 사정에 맞게 준비를 하십니다. 그 다음 하루 일정입니다.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인데 이 시간을 벗어나서 더 공부를 하겠다 이렇게 해도 되지만 굳이 무리하지 않습니다. 굳이 무리할 필요 없어요. 이 시간을 많이 벗어났다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이 정도 하면은 충분히 공부할 겁니다. 월, 화, 목, 금 피색 강의 들으시고 그 다음에 토요일은 매주 모의고사 보고 초기에 그 다음 식사하고 2차 강의 듣고 식사하고 자율로 학습하고 학습실은 오전 7시에 열어서 저녁 12시에 닫습니다. 근데 너무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너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시동을 서서히 거시고 그 다음 피셋 한 달 전에 좀 이렇게 피크를 올리시고 그 다음 2차 할 때 피크를 올리시고 이렇게 해서 스포트를 이 시간을 벗어나서 공부량을 늘린다 이런 기간은 한 2차 기간 한 2달 정도 이렇게 하면은 충분하다 이렇게 보이십니다. 여기까지네요. 여기까지가 제가 드릴 말씀이고 나머지 상세한 내용들은 여러분 제공받은 팜플렛의 내용들이 다 있을 겁니다. 질문이 없으면 설명회를 마치고 개별 상담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